안녕하세요. 스프링 DI와 IOC에 대한 발표를 맡은 데브코스 백엔드 과정 4기 한승원입니다. 일단 저는 IOC와 DI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에 스프링에서 IOC를 지원하는 방법인 IOC 컨테이너와 DI를 위한 방법들, 그리고 빈 생명 주기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OC, 즉 제어의 역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의를 보면 프로그램의 객체나 부분들에 대한 제어를 프레임워크 또는 컨테이너로 넘기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바라보면 프레임워크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나 대신 제어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라이브러리는 내가 직접 작성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고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성 주입인 Dependency Injection, D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은 스프링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객체를 다른 객체나 의존성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슨한 결합을 가능케 하고 컴포넌트 관리의 책임을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느슨한 결합은 의존성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D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의존 관계에는 정적인 클래스 의존 관계와 실행 시점에 결정되는 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정적인 클래스 의존 관계는 코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임포트 부분의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적인 클래스 의존 관계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에 실제 객체 인스턴스 참조가 연결되는 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 의존 관계 주입 DI는 실행 시점, 런타임의 외부에서 실제 구형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주입해서 의존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로 간단히 살펴보면 주문을 담당한 올더 서비스와 여기서 할인 금액을 결정하는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올더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는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인터페이스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또한 이 클래스 내부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이 코드를 개선해 보면 이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올더 서비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디스카운트 폴리시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솔리드 원칙 중 첫 번째로 SRP를 준수하게 됩니다. 올더 서비스 클래스는 어떤 구현 객체를 주입할지 생성할지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않고 이는 외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책임만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왼쪽 코드에서 디스카운트 폴리시를 구현한 무상체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페이스, 추상체에만 의존하게 되어 DIP 원칙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를 외부에서 주입받다 보니 변경에는 닫혀 있고 확장에는 열려 있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링에서 IOC를 지원하는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하고 의존성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 IOC 컨테이너를 통해서 필요한 객체를 주입하게 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생성되는 객체를 또 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첫 번째로 객체를 생성하고 의존성 주입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이 의존관계 주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프링 빈을 등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컴포넌트 스캔으로 자동 주입을 하는 방식과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컴포넌트 스캔으로 등록하는 방식은 컴포넌트 스캔 어노테이션이 붙은 위치에서 자동으로 하위 클래스들을 스캔한 뒤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나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적혀있는 서비스, 컨트롤러 등의 어노테이션이 부여된 클래스를 찾아서 자동으로 빈으로 등록해 줍니다. 이 컴포넌트 스캔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 내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수동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정 정보는 XML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그 클래스를 설정 정보로 사용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을 등록하고 의존 관계를 설정한 순서로 빈을 관리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프링 컨테이너는 구체적으로는 빈 팩토리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다양한 형식의 설정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 클래스 코드를 통하거나 XML이나 그루비 등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빈 팩토리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빈 팩토리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상속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팩토리는 스프링 컨테이너의 최상위 인터페이스인데 스프링 빈을 관리하고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상속받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그 기능들과 더불어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을 관리 검색하는 기능과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데 몇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메시지 소스를 활용한 국제화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면 한국어로, 영어권에서 들어오면 영어로 출력하는 환경 변수가 이에 해당되고 리소스 조회를 편리하게 해주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스프링 컨테이너는 다양한 형식의 설정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설정 형식이 아닌 빈 데피니션이라는 추상체에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빈 데피니션은 빈 설정 메타 정보라고 하는데 빈 각각의 이 메타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스프링 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추상화를 통해서 역할과 구현을 개념적으로 나눈 것이 빈 데피니션이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설정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음으로는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관계 주입을 위한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성자 주입, 수정자 주입, 필드 주입, 일반 메서드 주입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설명과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자 주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관계를 주입받는 방법입니다.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에 한 번만 호출되다 보니 불변함을 보장되고 필수 의존 관계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오토와일드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데 생성자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자 세터 주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성자 주입과 달리 세터 주입은 선택, 변경 가능성이 있는 의존 관계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의 기본 동작은 주입할 대상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입할 대상이 없어도 동작하게 하려면 옵션으로 required를 false로 지정해 주거나 nullable annotation 혹은 옵셔널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에 바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서 좋아 보일 수 있겠는데요. 테스트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바 테스트 코드에서는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이 동작하지 않고 그래서 DI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테스트가 불가능해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고 사용을 한다면 애플리케이션 실제 코드와 관계없는 테스트 코드나 스프링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이 붙은 그런 곳에서만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성자 주입과 비슷한 일반 메서드 주입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생성자뿐만 아니라 어느 메서드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의존관계 주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고 한 번쯤 생성자 주입을 권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성자 주입을 권장합니다. 스프링 공식 사이트에서도 왼쪽 사진과 같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한 번만 호출되고 그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해서 의존관계의 불변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없이 순수한 자바 코드를 단위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의존관계 주입이 혹시 누락됐다면 이를
임에 알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주입을 사용하며 필드에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혹시라도 값이 설정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컴파일 시점에 오류가 발생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으로는 생성자 주입을 사용하고 필수 값이 아닌 경우에만 수정자 주입 방식을 옵션으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스프링을 자동으로 주입해주고 그러한 의존관계 주입 방식으로 앞에서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스프링 빈이 생성되고 의존관계 주입이 끝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개발자가 어떻게 이 완료된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프링이 지원하는 생명주기 콜백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스프링 빈의 생명주기, 즉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프링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링 빈을 생성하고 의존 관계를 주입합니다. 이후에 초기화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고 빈을 사용한 후에 소멸 전 콜백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 후에 스프링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초기화 콜백 메소드는 빈이 생성되고 빈의 의존관계 주입이 완료된 후에 호출이 되고 소멸전 콜백 메소드는 빈이 소멸되기 직전에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백 메소드를 통해서 초기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링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빈 생명주기 콜백을 지원하는데 인터페이스나 설정 정보의 초기화 메소드, 종료 메소드를 지정하는 방식,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적혀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스프링 공식 문서와 스프링 핵심 원리 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오토와이어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퀄리파이어나 프라이머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거나 어노테이션을 직접 만드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도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